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차트나 주가는 7월 2일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릴게요.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추천부터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요즘 제가 정말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정말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그 종목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온 투자 기준과 철학에 맞춰서 왜 이 기업들은 좋게 보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기업들을 좋게 보는지 설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새롭게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일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 종목 분석이나 기초 주식 교육, 각종 리포트 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특히 오늘같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는 종목들에 대한 더 상세한 차트 분석이나 추가 정보들도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정도는 결국 재무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뒤에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평가 가치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심리나 광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뒤에 올바른 기업, 성장하는 기업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물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도 성숙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개선은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개선해 나갈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주식 투자는 아직까지도 불안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산주나 가치주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선입견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정치권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되는데 당장 이게 바로 반응해서 지금 매수해가지고 쭉 이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살짝 남아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전히 항상 실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속 먹혀왔던 투자 방법은 결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단순히 극단적으로 가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그런 성장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기 시작해서 명확하게 기업이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무적인 컨센서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봅니다. 자, 이어서 얘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종목 정보로 보답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재무적인 기준을 볼 때는 일단 첫째로 외형 성장과 그 다음에 질적 성장을 봐요. 외형 성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규모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데 매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단 첫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죠. 근데 항상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이익의 질이 어떤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매출이 늘어날 때 이익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면 좋은 거고요.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이익은 조금만 늘었다면 무리한 확장일 수 있어요. 이상적인 건 매출도 늘고 마진율도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입니다. 외형도 늘었는데 이익의 질까지 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형 확장을 하게 되면 이익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은 엄청 늘었는데 이익은 조금만 느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늘긴 늘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외형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외부 변수로 인해서 한번 타격이 온다든지 휘청거리게 되면 순식간에 도미노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이랑 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여태는 잘 가다가 이제부터 안 갈까? 이익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잘 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외형 확장만 볼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도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질적 성장을 너무 필수로 본다기보다는 유지 정도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 대비 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건 준수한 성장이에요. 솔직히 매출이나 이익도 느는데 거기에 마진율까지 증가하는 거는 그건 정말 우수한 기업인 거고요. 만약에 다른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으면 마진율이 유지만 되져도 정말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종목 분석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재무적 기준의 두 번째, 부채 비율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부채 비율은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고객의 돈을 유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여타 평범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이 250%를 넘어가는 기업은 가급적이면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감에도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익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빠르게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예외로 치기는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부채 비율이 250%를 넘어가면 투자를 꺼리시는 게 좋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건데 보통 PER 10배 정도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헐값에 시장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10배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PER이 30에서 40배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너무 PER에 목을 매지 마시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5년인데 2027년에 성장한 이익을 기반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PER이 100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신고가 돌파하는 기업들도 오히려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이익 대비해서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신고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니까 이거는 사실 신고가가 오히려 더 반길 만한 기업이에요. 보통 그런 기업들은 그 신고가가 새로운 바닥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만 말씀드리자면 차트는 항상 참고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차트를 먼저 봐요. 왜 그러냐면 타점이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좋지 좋은 기업을 직접 발굴하려고 하면 그걸 일일이 수천 개의 종목을 매번 볼 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로 거르고 거기에서 타점이 좋은 게 차트 기준으로 거르는 거니까요. 일단 타점이 좋은 차트 기준으로 종목들을 거르고 그 안에서 이 재무적 성장성과 가치적인 평가가 괜찮은 기업들을 분류합니다. 또 한 번 솎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주도 업종이랑도 좀 맞물린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진짜 당장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인 거죠. 지금부터 제가 이런 기준으로 엄선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차트 분석과 매매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오시면 훨씬 디테일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 당장 투자해도 좋을 만한 기업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달바 글로벌이에요. 일단 달바 글로벌이 지금 보이는 게 일봉상 차트인데 이게 차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가 지금 2달도 안 된 기업이에요.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달바 글로벌이 참 괜찮다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성장 원래 이거 1000억도 안 하던 매출이었는데 1400억, 2000억, 3000억 올해는 5000억 전망 내년엔 6600억 내후년엔 1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 썬 제품이 요새 유명하다고 핫하더라.
그런데 막상 얘네가 지금 잘 나가는 건 퍼스트 세럼이라는 걸로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해외 수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국가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스페인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엄청 빨라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 지금 7월이니까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 하면 결국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좋다라는 건 뭐겠어요? 수출을 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달바글로벌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2,560억까지 성장이 전망돼요. 이게 벌써 이익이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이미 알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제가 250%를 넘어가면 좀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는데 좋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항목. 뭐냐면 부채 비율이 15% 근처거나 그 아래인 경우,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렇다고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무부채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15%라는 부채 비율이 있긴 한데 이 정도 수준이면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채 비율이 15% 근처거나 그 아래인 기업들은 가산점을 줘도 되는 수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후년의 이익이 계속 성장을 기대해보면 부채 비율이 16.8%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3%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부채 비율이 2000%, 400% 이랬는데 33%. 이익이 빨리 늘어나니까 재무구조도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진율도 영업이익률이 3%대였는데 10%, 16%, 19%, 24%, 25%, 28%. 순이익률은 2.9%에서 0.61%로 빠졌다가 6%, 여기서 또 빠져서 5% 갔다가 올해부터는 19, 20, 22%. PER은 내후년의 이익치 감안하면 9.31배.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도 낮지, 이익률도 올라,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지.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마진율도 올라가지. PER도 저 PER이지. 부채 비율 낮지, 재무구조도 안정적이야, 마진율도 좋아, 저평가되어 있어. 가치도 저평가야. 심지어 외형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어. 수출도 잘 나가. 업황도 좋아. 뷰티 업종이니까. 근데 신고가 쓰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보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너무 많이 올라갔어. 저거 무서워서 저런 데서 너무 고점이라 못 사. 글쎄요, 이게 40만원을 가도 50만원을 가도 이때를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달바글로벌이 100만원을 가도 이때를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높아 보이는 고점은 나중에 가면 그게 고점이 아닙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던 자리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달바글로벌이 안 빠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지면 뭐죠? 오히려 기회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가격도 싸다라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결국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미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여기서 크게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은 나올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대세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바글로벌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보통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신고가를 쓰면 연달아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강하고, 신저가를 쓰면서 무너지면 그대로 더 강력하게 무너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규 상장주들은 그 경향성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한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익을 기반으로, 성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어느 정도 짐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수급이 상당한데 기관 수급은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뷰티 업종들이 또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가요? 여전히 최근에 신고가 랠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달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직 괜찮다고. 거기에다 요즘에 실리콘2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메릭스도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저는 APR,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매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 저는 APR을 놓쳤다면 달바글로벌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주가면 투자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 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투자 종목 소개할 건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종목도 뷰티 종목 다음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류 브랜드를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패션 쪽 있죠. 이게 OEM이나 ODM 쪽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경기를 탄다라는 거예요. 사이클도 좀 타고. 그런데 한창 주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차도 바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 관련해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흔들리지 말라고. 자동차는 오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류 쪽 보면은 이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게 FNF예요. 그래서 FNF를 먼저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유명한 그룹이죠. FNF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0년 안 넘으면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월봉상 차트인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굉장히 잘 갔어요. 이때 잘 갔을 때 보면요,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가 어떤 해였어요?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리면서 사람들이 돈이 넘쳐날 때죠. 그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긴축이 되면서 주가도 엄청 떨어졌죠. 2024년도까지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24년 말부터 금리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했고 다른 나라들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하다가 멈췄잖아요. 그런데 연말부터는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연내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두 번 하면 좋겠기는 한데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회복을 좀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년도까지 좀 힘들고 계속 22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도까지는 좀 위축 국면이었어요. 매출은 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이익도 왔다 갔다 했고 순이익은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가 사실상 거의 바닥을 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해였고요. 25년도부터 상승 사이클로 다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내년, 내후년까지 쭉 상승 사이클을 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부채 비율이 한 26% 정도까지 다운될 걸로 기대되니까 사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대, 그리고 순이익률도 20%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도 올라가죠?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도 안 되게 저평가입니다. 5.7배, 7.9배, 내후년에 6.7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PBR도 1.13배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배당까지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까지 배당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배당 성향이 그다지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익이 늘어나니까 배당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역대급 이익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배당금 증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주가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에 한 3%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 또 없냐? 이런 FNF 같은 기업이 또 있는데
쌍두마차를 달리는 패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 무역입니다. 노스페이스라든지 파타고니아라든지 다들 알고 계시죠? 주가 탄력도는 여기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외인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역시도 어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7월달에 다시금 또 횡보하고 있던 쉬어가던 주가를 다시 밀어올리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여져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부채 비율 30%대 정도, 마진율도 그렇죠. 작년에 의류 브랜드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의류 소매 쪽이 21%까지 올라갔던 영업이익률이 17%, 9%까지 떨어졌어요. 17%던 순이익률이 14, 12%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22년도에 고점을 찍고 23년,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위축이 되는 국면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앞서서 FNF도 그랬고 지금 영업무역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게 2025년부터인 거예요. 영업무역 같은 패션주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유망한지는 다음 영상에서 영업무역 상세 분석과 함께 더 많은 유망 종목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